안녕하십니까. 네, 25년도를 대비한 관세사 모의고사 내국소비세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회 모의고사는 생각보다 좀 쉽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예, 일부러 쉽게 냈기 때문에 적응하시면서 푸시면 될 것 같고, 두세 번째부터는 조금 난이도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모의고사를 보고 혹시라도 방심을 하셨다면, 예, 그렇게 하시는 마시고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세되는 그리고 용역에 관해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용역이랑 재화랑 구분을 지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재화에 해당하는 것들, 용역에 해당하는 것들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예. 헷갈리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일단, 예. 재화로 보는 거, 뭐가 있었죠? 예. 부동산 매매에 관련한 거. 예. 그래서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취득, 2회 판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연건설 관련한 내용이 있었죠. 예. 그래서 주거용, 비주거용, 공이 이제 본인이 건설을 해서 본인이 팔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모두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헷갈릴 만한 것도, 예, 그 가공 계약에 의해서 재화를 인도하는 거, 일부는 용역이 될 수 있었고 일부는 재화가 될 수 있었죠. 근데 요 가공 계약이라고 재화의 공급에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은 일부라도 자기가 원재료에 주재료를 부담을 했을 때, 그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했었습니다. 예, 예, 주재료. 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쉬웠지만 문제를 좀 복습을 하시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염전의 이용을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거. 예, 염전의 이용 같은 경우에는 용역에 열거된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모든 영무와 그 밖의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제외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예, 제외되는 것들은 전답 가수원, 목적용지,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임대하는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제외가 됐었죠. 예, 이 중에서 염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열거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용역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기공급 사업자의 전기공급. 전기도 이제 무채물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용역이라고 오해를 좀 할 수도 있겠지만, 공부한 입장에서는 이거는 쉬운 문제죠. 예, 전기공급자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다. 예, 무채물을 공급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고, 세 번째, 일시적으로 강연을 제공하는 거. 요거는 용역에는 해당을 하는데 과세가 되는 용역을 고려를 했으니까 요거는 과세가 안 되죠. 뭐 때문에 그렇죠?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빠지기 때문에, 예, 사업의 범위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택을 건설한 뒤에 직접 분양하는 경우. 예. 요 말을 줄여서 네 글자로 하면 요 자연건설이라고 했죠. 자연건설. 예,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주거용 건물을 건설해서 직접 분양할 때 요거를 자연건설이라 한다. 그러면 요 건설 영무 같은 경우에도 뭐 부동산 파는 거는 당연히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겠지만 건설 영무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지만 그 또한 재화의 공급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음식점 가시면은 여러분들
음식을 파는 건가요? 사실은 음식을 파는 게 아닙니다. 예, 음식을 해주는 거죠. 예, 음식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음식을 조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좀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이번에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계속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때는 납세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웬만하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 그 사실상 뭐 하는 경우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사실상에 따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사실상 뭐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명의자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리고 등기를 만약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등기를 했을 때는 이제 청산 중에 있으니까 해산 등기를 했겠죠. 예, 해산 등기를 했을 때 그 해산 등기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영업을 종료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와중에도 만약에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납세 의무가 있다. 예, 등기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업자 등록 명의자와 실질 사업자가 다른 경우.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질 사업자, 항상 실질 사업자 기준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자체 조합은 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죠. 예, 지자체 조합은 항상 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빠지는 것들이 국가나 지자체 조합 같은 경우에는 면세 대상으로 열거가 돼 있을 뿐이죠. 예, 납세 의무자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법인격이 없는 재단은 부가치세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 법인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건가요? 예, 법인격.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를 하실 때 어떤 사람, 예,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자연인을 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어떤 단체가 있다, 아니면 회사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의 인격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 법적 실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등기라는 것을 합니다. 예, 등기라는 것을 하는데 이런 게 이제 법인격에 해당하는 거겠죠. 예, 등기라는 것을 하면 법인이 되는 겁니다. 자연인이 아니라. 예, 그래서 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부가치세 납세 의무를 당연히 이제 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법인격이 없다. 예, 법인격이 없을 수도 있죠. 예, 법인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경우도 납세 의무를 질 수가 있습니다. 예. 있는지 없는지랑은 별개다. 예. 등기했는지 안 했는지랑 별개라 그랬고, 그리고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는 뭐 법인격 여부와 상관이 없이 납세 의무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틀리겠죠. 예,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예,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문장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잘못됐네요. 요거는 답은 4,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옳지 않은 것은. 예. 그리고 3번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가세 배제, 간이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했으니까 간이가세 배제 업종이 아닌 거를 이제 고르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간이가세 배제 업종 이제 좀 암기가 되셨어야 되죠. 네. 광재부도건설 그리고 전사상자 이렇게 외우시라겠습니다. 그래서 광업 같은 경우에 광재부도건설에서 광 같은 경우에는 광업, 그리고 제조업,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이에요. 매매업. 여기서 부동산 그냥 부만 외우셨으면 틀리는 문제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 매매업
요거를 이제 나눠서 좀 외우시